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글루 코퍼레이션 김종배 차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건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플랫폼에 대해서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개발자들이 항상 원하는 데는 플랫폼 기업이 뭐 네이버나 아니면 카카오나 이런 데를 원하는데, 그래서 저는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쩜 지금까지 좀 기술적인 거였다면 지금은 플랫폼이 무엇인가, 그리고 플랫폼 기업은 어떤 식으로 성장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 정의, 그 다음에 뭐 광장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 시장 플랫폼, OTT 플랫폼, 그 다음에 국내 시장에서 플랫폼 적용 사례와 그럼 개발자 관점에서 플랫폼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일단 사전적 의미로는 평평하고 높이 솟은 구조물, 그래서 보통 뭐 기차역이나 그런 승강장 같은 거를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발자 관점에서 보면 표준 공정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반과 도구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해주는 공통 실행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관점에서는 서비스와 서비스를 연결하여 매개 역할을 하는 기반이나 도구고, 그래서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주 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비스 관점의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원두 공장이 있습니다. 원두 공장은요 365일 연중 무휴고요. 그 다음에 커피를 가공하는 기구를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커피 원액을 만들어서 낱개로 포장되어 출하를 합니다. 여기는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두 공장에서는 커피 자판기에 만든 원두를 공급을 합니다. 이 커피 자판기는 원두 공장에서 나온 원액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판기의 커피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전용 컵이 있습니다. 이 전용 컵은 원두 커피를 이 컵으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컵으로는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시는 커피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다 가지고 있는 사업자라면 이 사람은 과연 자선 사업가일까요? 아니면은 잘하고 있는 사업가일까요? 일단은 먼저 보겠습니다. 원두 공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그러면 인프라 관리비가 듭니다. 그 다음에 자판기를 관리를 하면 원액을 또 구입해 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듭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익이 되는 거는 바로 전용 컵입니다. 맛있는 커피를 저렴하게 먹기 위해서는 비싸게 주고 컵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벅스를 예로 들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비싼데 브랜드 하나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보는 원두 공장 사업자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방 전략과 핵심 도구를 통한 양면 시장 지향, 그다음 추구 가치와 수익의 분리입니다. 개방 전략을 보면 원두 공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건 개방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핵심 도구로 보면 자판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자판기는 공급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원두 공장에서 무료로 추출해서 사온 원두를 자판기에다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관리자가 그 원두를 가지고 자판기를 통해 사용자에게 맛있는 커피를 줍니다. 여기서 추구 가치와 수익의 분리가 나타납니다. 추구 가치는 뭐냐면 맛있는 커피를 값싸게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은 컵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윈윈 전략으로 컵을 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방 전략을 보겠습니다. 개방 전략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급자 시장과 소비자 시장의 참여에 제한이 없고 참여자의 규모에 따라 영향력이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승자 독식의 수익 구조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원두 공장을 많이 가면 그만큼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도구를 통해 보는 양면 시장을 보겠습니다. 공급자는 무료로 만들어서 커피 원액을 자판기를 갖고 있는 사업자에게 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판기에서 소비자는 맛있는 원두 커피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양면 시장이 존재합니다. 그 양면 시장은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양면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구 가치와 수익의 분리입니다. 추구 가치는 소비자에게 값싸고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은 전용 컵을 통해서 판매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기업이 어떻게 플랫폼 기업이 어떻게 기존의 기업들이 이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것을 소개하기 전에 광장 플랫폼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장 플랫폼은 컨텐츠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광장 플랫폼 뭐가 있을까요? 구글이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버 누구나 들어와서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을 광장 컨텐츠라고 보고요. 컨텐츠 기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초의 광장 플랫폼에서 선두주자는 야후였습니다. 여러분 야후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지금은 야후 재팬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후를 보면 또 하나의 체계된 목록이라는 거에 약자로 야후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맨 처음에 야후를 만든 사람은 논문을 정리하다가 리스트를 정리해봐서 정리해서 이제 웹사이트에 올리자라고 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포털 사이트로 이렇게 더 발달하게 됐고요. 그다음 네이버 지식인은 야후의 앤서스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후라는 게 있었는데 이 야후가 어떻게 됐을까요? 구글에 무너졌습니다. 구글은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개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보면 야후의 구글이 맨 처음에 탄생하기 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야후의 구글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 야후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자동화를 해줄 테니 나랑 같이 하지 않을래요? 라고 물었는데 야후에서 이걸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화가 났는지 구글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구글이라는 뜻은 구골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구골은 10의 100의 제곱이라는 수학적인 용어인데요. 이거를 잘못해서 어떻게 구골하다가 잘못해서 구글이라는 걸로 인식이 됐고 그 다음에 구글이라는 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구글도 개방 전략과 핵심 도구를 통한 양면 시장 지향과 추구 가치와 수익의 분리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애드센스 아시나요? 애드센스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애드센스가 있습니다. 애드센스는 내가 글을 쓰고 나에게 내가 정말 유익한 글을 쓰면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고를 통해서 나타내 주는 거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구글은 광고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고요. 광고 회사예요. 그래서 보시면 구글의 개방 전략을 보겠습니다. 구글은 누구나 컨텐츠를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열었습니다. 그다음에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앱을 배포하고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개방 전략입니다. 누구나 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핵심 도구를 통한 양면 시장 지향을 보면 지식을 원하는 사람, 공급하는 사람은 애드센스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건 소비자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애드센스가 어떻게 보면 핵심 도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공급자와 소비자를 둘 다 윈윈 전략으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이 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구글은 지식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다르게 구글은 앞에 광고가 없습니다. 검색어를 쳐야 되고요. 검색어를 치면 제대로 안 치면 엉뚱한 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글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구글은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네이버는 댓글이 많은데 구글은 댓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글은 댓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글은 댓글이 없고 있는 그대로의 정보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건 이제 광장 플랫폼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모바일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플랫폼은 모바일 단말기에 적용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말합니다. 그리고 통신 기능을 제공하고 PC에서만 가능했던 것들을 이제 앱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의 종류를 한번 리스트업 해봤는데요. 네이티브 앱이 있고요, 모바일 웹이 있고, 웹 앱이 있고, 크로스 플랫폼이 있고, 하이브리드 앱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모바일 플랫폼이 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이 나타나기 전에는 윈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윈텔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윈도우와 인텔의 합성어입니다. 윈텔입니다. 윈텔. 그래서 맨 처음에는 IBM이라는 회사가 개인 PC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IBM에서 잘못된 거는 개인 PC를 만들고 이거를 공개한 겁니다. 공개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된 거는 이제 사람을 찾습니다. 외주 인력을 통해서 OS를 만들고 그다음에 CPU를 제공하는 회사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결이 됐던 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그다음에 인텔의 CPU를 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윈도우 엄청났습니다. 90% 이상이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윈텔을
깬 회사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애플입니다. 애플이 깼고요. 애플도 마찬가지로 개방 전략과 핵심 도구를 통한 양면 시장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애플 스토어 있습니다. 아시나요? 애플 스토어요? 앱을 올릴 수도 있고 다운받을 수도 있고, 안드로이드보다 먼저 애플이 나서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iOS 프로그램 언어를 공유했습니다. 아시죠? 스위프트랑 오브젝트-C. 누구나 다 개발을 할 수 있고, 누구나 파일을 올릴 수 있고, 누구나 앱을 만들 수 있고, 또 원하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애플은 어떤 거를 통해서 양면 시장을 도구를 이용해서 펼쳐갔을까요? 아이튠즈를 통해서 했습니다. 음원 판매를 공급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많은 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튠즈를 통해서 양면 시장, 듣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의 추구 가치를 생각해 봤습니다. 애플은 디지털 허브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먼저 요구했던 거는 컴퓨터가 모든 핵심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애플 TV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의 분리를 보면 아이팟이나 아이폰, 아이패드, 워치 같은 하드웨어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가 애플 말고 또 다른 걸 설립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나요? 픽사가 스티브 잡스가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죽지 않았다면 애플 TV가 먼저 OTT를 선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 질문이 있는데 맥킨토시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맥킨토시요. 맥킨토시는 사과의 품종이라고 합니다. 저도 조사하다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애플의 맥킨토시가 유명해졌고요. 그 다음에 애플에서 처음으로 GUI를 통한 윈도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도 처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애플 하면 그래픽. 그래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그래픽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애플을 사용하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애플이 이런 식으로 발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플랫폼은 공급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소비하는 형태로 거래하고, 공급자와 소비자가 명확하게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두 주체 간의 거래가 있어 신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마존, 배달의 민족, 쿠팡, 에이비앤비를 볼 수 있습니다. 월마트 아시나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만 알까요? 월마트라는 마트가 있습니다. 엄청난 회사였습니다. 처음으로 유통업계 세계 최고 기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코드를 이용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물류를 엄청 많이 발달을 시킨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졌습니다. 어디에 졌을까요? 아마존에 잡혔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존 하시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존 웹 서비스 생각나시죠? 네, AWS입니다. 일단은 개방 전략을 보면 누구나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소규모 회사를 웹사이트를 구축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내 전산망을 대여해 주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존에서 API를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쉽게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상품을 등록할 수 있게끔 API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을 보면 개방 전략은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그다음 핵심 도구를 보면 경매를 통해서 싸게 물건을 살 수 있고요. 그다음 책임 배송을 합니다. 책임 배송합니다. 그래서 샀을 때부터 집에 올 때까지 모든 걸 책임집니다. 그다음에 간편 결제가 있습니다. 여기 카카오페이 많이 쓰시죠? 그 시초가 아마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추구 가치와 수익의 분리를 보면 아마존은 값싸고 편리하게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추구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수입은 이제 구독을 통해서 아마존 프라임이나 AWS를 통해서 수익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존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아마존은 AI의 선두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버튼 하나 누르면 배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무인점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지나가면 바로 결제가 되고요. 이렇게 아마존은, 그래서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R&D에 거의 20% 정도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쪽에 상당히 많이 앞서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OTT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OTT 플랫폼은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OTT는 오버 더 탑의 약자고요. 그다음 탑은 TV 셋톱박스 같은 단말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DVD 상품의 틀을 깨고 더 발전된 형태의 플랫폼이고요. 예를 들면 뭐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플러스, 티빙, 웨이브, 쿠팡 플레이 등이 있습니다. 예, 소니 아시죠? 예, 소니가 맨 처음에는 음악을 선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니에 창업하게 된 거는 이제 개발자들이 음악 최초의 이제 소형 라디오를 만들었던 거를 기반으로 사운드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소니라는 거에 발생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니라는 회사가 그 다음에 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소니라는 회사가 그 다음에 났던 게 이제 여러분 많이 아시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쪽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운드를 기반으로 엔터에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니라는 회사가 이제 블루레이, 여러분 아시죠? 블루레이를 통해서 이제 영화계나 아니면은 화면 쪽에 디지털 쪽에 선두주자가 되어 있었는데, 예, 소니를 깬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딜까요? 예, 넷플릭스입니다. 예, 넷플릭스를 보면 창업자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OTT를 보기 전에는 영화관을 가서만 비디오를 볼 수 있었고 영화를 볼 수 있었는데, DVD 전에 이제 VCR이라고 하죠. 저희가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집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창업자가 생각했던 게 깜빡 잊고 안 줬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바엔 내가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나타냈던 게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던 거는 비디오를 대여해 주는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했던 것을 온라인으로 올려가지고요. 온라인에서 비디오를 신청을 하면 집에다 갖다 주고 이제 그거를 이제 다 봤다고 말을 하면 수거를 해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다음 나타났던 게 넷플릭스입니다. 인터넷상으로 이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개방 전략이 있습니다. 1개월 무료 시청, 그리고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핵심 도구는 구독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요즘에 많이 하시죠?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맨 처음에 구독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신문 배달을 들 수 있는데요. 신문 배달도 하나의 구독이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넷플릭스가 했던 구독 서비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제작자나 광고주는 공급자가 되는 거고요. 컨텐츠를 원하는 사람은 소비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도구는 구독 서비스를 가지고요. 그 다음 넷플릭스가 추구하는 가치는 최고의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TV가 주지 못하는 영상 콘텐츠를 경험하게 하고요. 그 다음 이걸 통해서 어떤 거를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게 되냐면 광고료와 구독료를 통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넷플릭스에 보면은 저희가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넷플릭스가 많이 성장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넷플릭스는 먼저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제작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수요가 많아도 그 다음에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저작권을 넷플릭스가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시장의 플랫폼 적용 사례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마트 많이 가시죠? 이마트. 국내 최초의 할인 매장입니다.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라는 슬로건으로 저렴하게 가격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업들을 이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최저 가격으로 2배 보상 제도를 해서 했던 겁니다. 다른 뭐 유통업체에서 내가 여러분이 산 거보다 더 비싸게 판다고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2배를 배상하겠다는 걸 가지고 했고요. 이마트는 다점포화와 저가 브랜드로 입지를 강화시켰습니다. 근데 이 이마트를 깬 플랫폼 회사가 있습니다. 쿠팡입니다. 쿠팡 많이 쓰시죠? 쿠팡 보면 개방 전략입니다. 오픈 API고요. 그 다음에 핵심 도구를 보면 로켓 배송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로켓 배송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공급하는 사람과 빨리 받기 원하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이제 로켓 배송을 해서 수익을 얻게 됐고요. 일단 쿠팡에 대해서 추구 가치를 보면 쿠팡 없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가 추구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쿠팡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 사례에서 보면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아마존에서 보면 아마존 프라임이나 관련된 그런 거를 보고 만들었던 게 이제 쿠팡 플레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서 많은 사람들 끌어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을 추구 가치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와우 멤버십이나 물류센터 가동률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기존에는 쿠팡이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흑자가 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은 이제 배송하는 쪽에 돈을 많이 들었다면 지금은 배송을 쿠팡에서 다 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개발자 관점에서 플랫폼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개발자 관점에서 플랫폼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컴퓨터의 종류마다 소프트웨어를 다르게 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바라는 걸 통해서 인터넷 브라우저의 발달을 통해서 이쪽에서 뭐 OS가 달라도 하나만 올리기만 하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부품의 역할을 대체합니다. 예를 들면 크롬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분야에 대해 한정된 실행 환경에서 실행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실행 환경도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개발을 해야 할까?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선행 개발자들이 만들었던 오픈소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만든 제품에 오픈 API를 개발을 해서 그 다음에 또 무료 라이센스 정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좀 제공하는 개방 전략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핵심 도구는 하이브리드 앱입니다.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하면 웹에서 볼 수 있는 것도 볼 수도 있고 모바일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서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사용자 편의성을 많이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API를 통해서 모듈 간 데이터 통신 및 연계하는 것들을 생각해서 개발하면 저희가 만든 제품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